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얼마 전에 제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요즘 되게 유명하죠. 뭐 일반 주식 관련된 콘텐츠 썸네일에 어김없이 들어가는 삼성전자,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저희 PD님이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러더라고요. 봤는데 손실 투자자가 99.94%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서 플러스인 사람이 0.06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10,000명 중에 6명. 이 카카오뱅크 주주의 10,000명 중에 6분만 아직까지 수익 구간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손실이다.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뉴스가 막 이런 뉴스 나오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주가 추락에 우리 사주 신불자 위기 된다고 호소를 하고 있다. 직원들 투잡 뛰고 이혼 준비하고 있다. 네. 와, 이거 진짜 좀 충격적이다. 투잡 뛰고 이혼 준비. 그리고 성장주로 뜬 카카오뱅크의 끝없는 추락.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 처음에 카카오뱅크를 성장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기사 잠깐 나와 있는 거 좀 보면은 상장 전부터 은행주가 아닌 금융 플랫폼을 강조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다른 거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이슈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식을 잘 모르니까. 근데 댓글 보니까 여기는 정말 나빴습니다. 회사가 나빴어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밑에 막 뭐 자꾸 뭐 좀 할만하면은 회사 띄워가지고 또 뭐 상장시키려고 하고, 네. 또 뭐 좀 할만하면은 그것도 따로 띄워가지고 상장시키려고 하고. 근데 그게 지금 저기 표현된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거라 이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카카오 회사가 딱 생기고 이 회사가 점점 잘 되면 그 회사 안에서 뭐 신사업을 하게 되면 또 그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서 이 회사가 성장을 하고 또 주가도 올라가고 이런 거를 주주들은 기대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할 만한 사업 부문을 띄워서 자꾸 다른 별개 회사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직전에 네. 아까 이제 카카오뱅크 우리 사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얘기는 카카오의 얘기죠. 주 그죠. 카카오를 샀는데, 카카오는 주인지 주 카카오인지 하여튼 그걸 샀는데 자회사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상장시키니까 카카오가 안 오른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 제가 조금 하이하게 요새 신조어를 하나 써보면 네. 누칼협이라고 아세요? 누칼협? 누칼협이요? 네. 노동조합은 아닙니다. 저 알아요, 뭔지. 알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네. 누가 그거 사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뭐든지 다 줄여.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에 들어가는 것도 협박하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우리 사주 사라고 협박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카오 많이 샀을 때 카카오 사라고 협박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각자의 판단인데, 이 카카오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분할을 한다는 거는요, 실제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카카오라는 전반적인 이 플랫폼 안에서 신규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카카오 그룹이 너무 잘 성장을 하니까 이렇게 분할해서 뭐라도 만들어내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지분율은 약간씩 작아지지만 전반적으로 카카오 그룹으로 보면 카카오 그룹이 다 소유하고 있는 건 맞고 커진 거예요. 커졌는데 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는 이유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카오 주가 올랐으면 이렇게 신규 사업이 자꾸 생겼어. 뱅크도 있고 뭐 게임즈도 있고 뭐도 있고 커머스도 있고 해서 커져서 와 참 좋다 했을 텐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렇게 하는 회사들 여기 말고도 있죠? 있죠. 맞네. 대부분 많은데 그만큼 지금 카카오 상장한 지가 제가 알기로 저 키움증권 다닐 때니까 한 10년 전쯤 상장했는데 그 이후로 자회사를 저렇게 많이 상장시킨 회사는 없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성장을 만들어낸 회사가 없다는 것이지 꼭 뭐 자회사 한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자회사가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나왔으니까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의 기회가 있다고 쳐보면 그럼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나도 카카오뱅크 사면 되잖아요. 그렇네. 근데 누가 카카오를 꼭 너 팔지 마. 카카오 평생 넌 카카오만 들고 있어야 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아마 마음에 달려있다. 그렇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군요. 이게 나쁘기만 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네요. 물론 카카오가 나쁜 짓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거 말고도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거는 이런 기업 지배구조라기보다도 그 뭐 본인들이 좋다고 해놓고 임원진들은 바로 팔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오너들이 자기네들은 다른 이 통행세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나의 개인 돈은 좀 아끼려고 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나쁜 짓이 있었는데 그것과 이게 꼭 이렇게 연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저 갑자기 듣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맞아요. 얼마 전에 무슨 카카오의 뭐 고위 임원진들이 주식을 이제 왕창 팔면서 네. 현금화를 했는데 네. 그걸 보고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그 회사 주식 갖고 있었는데 그걸 엄청 왕창 팔았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배신감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제가 웬만하면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누구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방송하시니까 아시죠? 그래서 얻을 게 저희가 없잖아요. 없죠. 근데 제가 그날은 너무 빡이 쳐가지고 그때 제가 작년 12월에 하와이 있을 때거든요. 네. 근데 그게 카카오페이 사장이었어요. 지금 사장 아니신데 그날 그거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거의 한 절반 팔았는데 그러면서 난 아직 절반 남았다라든지 그래서 뭐 아니면 나머지는 올해 가져갈게요 뭐 이랬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반납할 의무도 없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인마이 포켓 했으니까 나는 끝난 그런 행동을 할 때 저는 참 굳이 저거 돈 더 번다고 뭐 인생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그럼 만약에 그런 행동을 보인다. 뭐 임원이나 고위 경영진이 그런 행동을 보인다. 네. 그러면은 주식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그 회사가 경영 철학 같은 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주가의 하방 압력도 세지는데 그걸 빼고도 그 사장이 어쨌든 자기 예를 들면 100억을 갖고 있었어요. 스탁 옵션을. 근데 그게 200억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팔았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나는 100억이 어느 정도 비싼 것 같으니까 50억 인마이 파켓 하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거는, 그리고 저는 그건 멍청한 행동이라고 보는 게 나쁜 행동을 떠나서 그거를 굳이 그렇게 대놓고 하면서 보도자료로는 사실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빨리 커가지고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회사가 당연히 이제 고평가라고 본인이 생각하니까 파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막 저기 하는구나. 지금 저희 CR님이 그 질문 주셨는데 저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이버 주가 어저께 엄청 빠졌더라고요. 네. 되게 많이. 그래서 왜 이래? 그리고 봤어요. 저 방송을 저도 이걸 하면서 여쭤보려고. 근데 미국의 포시마켓이라고 저 회사가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당근마켓 같은 데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를 샀는데 엄청 2조인가? 네. 엄청 비싸게 샀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여기 네이버 지금 경영진 의사결정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주가 빠졌다고 하는데 네.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사실 저게 뭔지는 아는데 저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네이버를 최근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CR님의 질문에 한정해서 답변을 드리면 CR님 뭐라고 하셨냐면 포시마크라는 거 인수해가지고 미국의 커머스로 진출했으면 회사의 커진 거 아니냐 어쨌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부동산으로 예를 들자면 내가 돈이 있는데 예금에 10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 10억을 가지고 아파트 뭐 강남에 10억짜리를 살 수도 있을 거고, 뭐, 제주도에 뭐 빌라를 10억짜리 살 수도 있을 거고, 미국에 뭘 10억,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적정한 가격보다 낮게 잘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샀는데 뭐 깡통 전세였어, 알고 보면. 그럼 10억 다 날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더 추가했다고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무조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기업의 범위는 커졌지만 실제로 이 주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이 시세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포시마크를 인수한 게 하나의 그냥 트리거예요. 트리거. 그렇네. 네, 뭔가 이게
이렇게 펀드 매니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네. 직업 펀드 매니저가 뭔가 대단히 특별하거나 네.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그 일을 많이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네이버를 대부분 물렸을 거잖아요. 카카오뱅크처럼 0.06%는 아니지만 네. 그럼 이제 팔고는 싶어.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난 거 꼴도 보기 싫잖아. 지워버리고 싶은데 지금 팔면 내 명색이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아 이거 지금까지 버텼는데 그래도 똔똔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이런 마음과 막 싸운단 말이에요. 야, 펀드 매니저도 그래요? 아 똑같아. 아예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성과를 조금씩 가르는 건데 근데 그 김에 뭔가 인수를 했대 갑자기. 네. 그러면 내가 네이버를 분석할 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플랫폼 가치 또 광고 수익만 분석하면 되는데 네. 뭐 미국에 뭐 커머스를 한대. 네. 아 그러면 잘 모르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아 최수연 씨일걸요 아마 대표이사가 네. 아 최수연 쟤는 어려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글로벌 편 걸려가지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속이고 에이 하고 이제 본부장한테 보고해야 되거든요. 네. 본부장님 네이버 팔았으면 야 그 손실에 팔면 어떡해 그러면 아 그게 아니고요 걔네가 포시마크라고 뭐 그거 좀 비싸게 인수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좀 떨어뜨린 것 같아요. 네. 그래? 알겠어. 그냥 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 그거예요. 제 생각엔 그거에 확률이 높아요. 포시마크가 안 사면 뭐 오르나? 그거는 관계없어요. 만약에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주가 오르는 장이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역시 네이버.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다니까. 네이버가 예전에 크림이라고 지금 한국에서 네. 이 리셀 마켓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잘 될 때는 아 역시 이게 하나의 역시. 플랫폼에서 맞아. 역시 발전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뭐 라인 할 때는 너무 잘했다라고 하다가 이제 좀 안 되니까 지금 보세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욕 엄청 맞아, 욕 먹잖아요. 엄청 먹죠. 뭐 마이너스의 손이다. 네.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사람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뭐 네. 손 대는 것마다 다 스타트업의 성공하고 신인 막. 다 그게 여러분들 마음과 똑같습니다. 아, 그렇네. 장세에 연관이 있어요. 다시 카카오 얘기로 좀 돌아와서 요즘에 이런 짤 돌더라고요. 그 BNK 소속의 어떤 그 애널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분께서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다. 투자 의견은 팔아라. 팔아라. 목표 주가가 24,000원이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나오면 뭐야?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건데 이 짤이 왜 지금 성지처럼 돌아다녀요?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게 카카오가 처음에 상장하고 8만원 딱 찍고 9만원 찍고 막 이럴 때 그때 막 목표 주가 막 다른 증권사에서 다 10만원 넘는다. 이거는 완전 기존 은행과는 다른 혁신적 플랫폼이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저분이 저걸 내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욕을 엄청나게 먹고 저게 지금 자료에 없대요. 저 BNK에 없대요. 다니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그러지. 용자였네, 용자.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 짤만, 이 표지만 돌아다니는데 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대부분 카카오에 내가 예를 들어 물려있다. 이런 분들이 고민 중인 게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주린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카뱅은 일반 은행이랑 좀 달라. 네. 얘는 나중에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면 예전에 그 처음에 상장했을 직후에 9만원 찍고 이럴 때 네. 그때 그 영광스러운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의 의심이 지금 점점 커진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거 궁금하겠지. 네. 카카오 뭐야 도대체? 카카오는 플랫폼이야? 성장성이 있는 플랫폼이야? 아니면 그냥 은행이야? 이런 궁금증이 들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 뭡니까?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네. 결론부터는 완전한 은행이다. 저는 이 회사가 네.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회사가 플랫폼이라고 하면 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무슨 단어죠 원래? 플랫폼이요?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전에 네이버 카카오 없는 시기의 플랫폼은 뭐예요? 기차역 플랫폼? 그렇죠. 기차역 플랫폼이잖아요. 그 오프라인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역으로 많이 모이니까 그걸 플랫폼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걸 다 까먹고 플랫폼이면 뭐든지 온라인 모바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은행에 사람 모이잖아요. 뭐 이것저것 하러. 네. 그러니까 그게 플랫폼이 이것도 플랫폼이고 그게 플랫폼이 아니면 카카오뱅크도 전혀 플랫폼이 아닌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이거 대박이다 이거. 만약에 뭐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 펜? 네. 이 펜이 얼마짜리예요? 여기 보니까 모남인데 네. 느낌적으로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이라고 네.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박스에다 집어넣고 랜덤 박스처럼 포장을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1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박스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랜덤 박스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 뭔가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이게 랜덤 박스 얼마예요? 10만 원이요. 그럼 최소한 10만 원 전후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잖아요. 근데 아무리 포장을 잘한다 한들, 금박을 바른다 한들, 까면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볼펜이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지금 앱으로 하죠. 네. 점포가 없죠. 라이언 막 웃고 있고. 네, 라이언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네, 왔다 갔다 하고 막. 선물을 주는데 옛날에 은행에서는 이제 샴푸나 뭐 이런 거 많이 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모티콘을 준다는 게 이제 다른 점인데. 미치겠네. 진짜 이거 되게 웃긴다. 기업을 볼 때, 주식을 볼 때,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보는지 그걸 수익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익 모델이 뭔가가 본질이란 말이에요. 주식 투자할 때. 그쵸.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돈을 어떻게 벌 것 같으세요? 대출하고 대출이자 받고 빼기 예금이자 해서 남는 거. 그렇죠. 그거 이제 예대마진이라고 하잖아요. 그 회사가 라이언을 팔아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라이언, 라상무가 돌아다니면서 뭔가 예금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러면 플랫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회사가 버는 대부분의 이익은 예대마진일 것이고 제가 최근에 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일부가 수수료 수익인데 수수료 수익은 아주 작은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점포가 없는 은행인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예대마진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최근에요. 토스뱅크가 그 1억 원까지 2%인가? 금리를 준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토스뱅크 런칭할 때요. 그게 한 6개월에서 1년 전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토스뱅크 계좌를 엄청나게 열고 모든 잔고를 거기다 다 옮겼어요. 왜냐면 그때는 지금과 조금 달라서 금리가 다른데 막 0.5% 뭐 이럴 때였거든요. 파킹 통장 이런 거. 근데 2% 준다고 하니까 다 간 거예요. 저도 갔어요. 갔죠. 네. 저도 갔어요. 그런데 저도 갔어요. 지금 거기 있어요? 토스뱅크에 아니요. 있어요? 지금은 뭐 말도 안 되지. 근데 지금 토스뱅크가 최근에 2.3으로 올렸거든요. 더 놀림받아. 조롱받아. 장난해 지금? 장난해? 국민은행 간다. 이미 갔단 말이야. 그럼 토스뱅크도 플랫폼이잖아요. 카카오뱅크도 플랫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을 가는 건 대출을 싸게 받고 예금을 비싸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이 회사가 라상무를 가지고 있건 노란색으로 앱을 만들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카카오뱅크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아주 뒤에 오묘한 또 비즈니스의 본질이 있는데 예대마진이라고 하는 건 빌려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돈이 원자재네. 그렇죠. 근데 누가 나한테 예금을 초반엔 안 맡기잖아요. 은행에 내가 국민은행 쓰고 있는데 굳이 카카오뱅크를 안 바꾸잖아. 그러니까 토스뱅크는 2%라는 자랑스러운 그 예금을 만들어낸 거고 카카오뱅크는 이제 라이언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모티콘 줄게 우리로 와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IPO라고 하는 거는 시중의 자금을 자기 회사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비싼 주가에 IPO를 하면 회사에 돈이 많아져요. 그럼 빌려줄 재원, 원재료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IPO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은행이에요 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야 은행 뭐 KB도 있고 뭐 하나도 있고 뭐 거기 신한도 있고 뭐하러 가냐 이렇게 하니까 약간은 이제 거짓말 한 80?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그 희망과 욕망 20? 해가지고 우리는 금융 플랫폼이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와 해서 돈을 쫙 땡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금박 포장이네.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거네요. 지금 K뱅크는 후발주자라서 카카오뱅크가 은행이라는 거 모두 알아버렸잖아요. K뱅크 이제 상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해. 그게 KT와 카카오의 차이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카카오가 좀 더 똑똑한 전략을 가지긴 했지만 본질은 바뀐 적이 없다. 그냥 상장이라는 걸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거니까 본질은. 그렇죠. 상장의 본질은 자금 조달을 하는 거고. 그렇죠. 자금 조달을 할 때 이왕이면 뭐 주가가 비싸야 자금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는 돈 가지고 예대놀이 장사를 하는 거니까 돈 장사를 하는 거죠. 은행이 본질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쁘게 포장을 했다. 네. 그 포장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아까 저희 애가 라이언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거의 무조건 반사예요. 라이언. 그러니까 라이언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이제 여유 자금을 저는 이제 계좌를 인터넷 뱅크만 써요. 하나은행은 주거래였는데 제가 요새 거의 안 쓰고 그래서 안 들어가는데 보면은 토스가 2.3,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뭐 2.2, 그 다음에 K뱅크가 2.5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람들이 어쨌든 토스라는 그 편의성. 그 다음 카카오 라이언이라는 그 이모티콘에 0. 몇 % 정도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가치가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크게 벌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누가 2냐 2.5냐까지 벌어지게 되면 돈이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가는 전혀 모르겠는데 시가총액 비교해보면 네. 카카오뱅크가 버는 돈에 비해서 그걸 PER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그렇죠. 아마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회사들보다 그 사람들의 평가가 네. 몇 배 이상, 거의 10배 가까이 부풀려져 있을 거예요. 지금도요? 네. 아마도 그럴걸요? 카카오뱅크 현재 돈을 못 버니까. 아, 맞네. 지금, 그냥 단순 주가가 아니라 또 카뱅이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돈이 이익 규모 같은 걸 또 봐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총액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많이 비슷해졌겠지만,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이미 두둑하게 돈을 꾸준히 벌고 있는 회사고, 와. 근데 과연 그 정도의 차이냐? 그렇게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은 전세가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거기서 사는데,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거주 목적의 주택이라고 생각했을 때 껍데기만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는 기능으로만 쓸 때 치러야 될 비용이 전세가거든요. 네. 근데 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크면 클수록 흔히 얘기해서 버블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 많은 거죠, 그렇죠, 현재. 그렇죠. 근데 실제로 거기 사는 데는 3억이면 되는데 네. 집값이 10억이야. 네. 그럼 7억만큼을 더 줘야 그걸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주가랑 그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이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마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내부자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마케팅해서 초반에 이 고객 유저를 딱 모은 다음에 IPO를 어떤 식으로 딱 해서 자기네가 돈을 가져가면 K뱅크나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 뱅크 2, 3번과 얼마나 격차를 빨리 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브레인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한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를 투자하셨다면 그거를 그냥 속은 거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거 그러면은 공부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비즈니스 모델부터 봐야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그럼요. 비즈니스 모델을 본다는 건 얘들이 진짜로 돈 버는 게 뭘까? 네. 그 본질이 뭐냐, 그 사람이 정말 월급을 얼마 버는 거냐, 이게 당장 비트코인 싹싹 해가지고 돈 쓰고 다니는 거냐, 아니면 인스타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은 꼭 그렇게 차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네. 이렇게 찍어 또 이렇게 걸으라고. 앞에 마크 보이라고. 요즘에 이거 하잖아요. 이거 시계랑 맞아, 이렇게 맞아. 해서 시계 롤렉스랑 벤츠 이거 해가 사진 찍잖아. 그게 본질이 뭐냐, 걔가 인컴이 캐시플로가 좋으면 이거 하고 있겠냐고요. 그렇죠. 이걸로 뭔가 속이려고 하니까 일단 리스로 뽑은 차랑 중고마켓에서 가져온 시계랑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본질은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속고, 와, 얘는 부자일 거야. 포장이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너무 마음 아프다,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진짜. 이거 그 직원들도 샀잖아요, 이거. 직원들도 이거 우리 사주로 갖고 있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카카오뱅크는 지금 이제 대기업이기도 할 거고, 네. 정말 이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직종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 카카오 그렇죠. 그룹이. 네. 거기 들어가는 사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어요. 네. 그리고 자기네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어떻게 버는지 잘 알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이 주식은 아예 다른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교육이 너무 안 돼 있고, 이 돈 버는 건 돈 버는 거, 주식은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딱지, 아니면 카지노, 아니면 로또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너무 쉬운 주식을 자꾸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못하는 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울면 뭐 누가 구해주냐고. 안 구해주거든. 구해줘 월부인데 저희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구해드릴게요. 네. 아니 근데 이런 얘기는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이런 건 안 돼. 지금으로부터 구해준다는 지금 거지. 이후부터. 네, 지금 이미 날린 거를 복구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복구해줘 월부로. 다시 한번 논의해볼게요. 네, 그거는. 저도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몰랐어요. 그런 거. 혹시 그 보험사 다니실 때 우리 사주나 또는 보험사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돈에 아예 관심이 없었고, 그때는 회사 일만 했을 때였는데 선배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선배들 중에 되게 재밌는 선배가, 이제 제가 삼성화재 다닐 때 동부화재 주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꼭 그러더라고. 맞아. 왜 이렇게 경쟁사 주식을 자기 회사는 그렇게 싫어해. 우리 회사보다 쟤네가 훨씬 잘한다는 거야. 근데 그 선배는 이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게 느낌이 드는 게, 그때 당시에
지금 이런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으면 조금 덜 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오른다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유지되는 수준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막 진짜 서프라이즈. 와, 얘네가 뭐 매출이 뭐 이익이 1년에 뭐 10억 나던 애들이 막 1000억으로 올라가고 이래야 주가가 진짜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보험이나 은행주도 비슷할 텐데 그렇게 되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그렇죠. 은행이 잘 되려면요. 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야 되고요. 많이 빌리려면 어느 정도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끝에 가면 우리나라 그 국내 총생산 GDP랑 같이 가게 돼 있는데요. GDP 성장률이 뭐 1, 2%밖에 안 되는데 그 우리나라 대출 성장률이 그렇게 많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은행 산업이 잘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은행업을 안 좋아하는 건데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잘 되려면 나머지 은행한테 뺏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뺏어오는 거는 예대 금리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이언이 그렇죠. 금리를 높여주고 낮춰주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뺏어올 수가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이 은행이라고 하는 건 진입장벽은 있지만 들어온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전환 비용이 너무 낮아서 요새는 특히 제가 하나은행 안 쓴다고 했지만 하나은행도 앱 다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너무 쉽고 실제로 이제는 한 은행에서 그 오픈뱅킹이라고 해서 이체 다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 경쟁 우위 요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카뱅이 우리나라가 성장하지 않는데 혼자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 기업 가치가 높은 거는 성장을 해야지만 해소가 되는 건데 네. 성장을 못할 것 같으니까 저는 지금도 카카오뱅크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은행주 같은 데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요. 제가 안 한다는 거지. 네. 은행주는 사실 되게 쉬운 투자 방법이에요. 이게 산업이 고착화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고착화돼 있고 아무도 경쟁을 누군가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네. 그럴 때는 그 산업의 사이클만 타면 되는데요. 은행의 사이클은 뭘까요? 금리 사이클이죠. 그렇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 네. 낮은데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 네. 올라간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네. 주가는 선반영이기 네. 때문에. 그럴 때 사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가장 잘 된 섹터가 은행. 그래서 그렇게 은행 얘기가 나왔구나. 지금 팔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금리가 언젠간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고 금리 진짜 마이너스 가는 거 아니야? 할 때 또 은행주 줍줍 했다가 금리가 쭉쭉쭉 또 올라간대. 이제 영끌, B2 큰일 났어. 할 때 또 은행주 팔고 하면은 아주 반복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두세 배씩 벌 수 있는 쉬운 섹터가 은행이에요. 와. 근데 저는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요?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네. 재미가 플러스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은행주는 아주 쉬운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전 재미없어도 되는데. 전 재미없어도 돼요. 그러면 네. 특히 부동산 하시면 금리 진짜 중요하잖아요. 엄청 예민하죠, 저는. 그러니까 그걸 잘 알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 무기가 두 개 생긴 거죠. 부동산 했다가 은행주 했다가 이거 두 개만 해도 계속해서 벌 수 있는 이 사이클이 생길걸요? 최근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심심치 않게 주식 유튜브에서 은행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 올랐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6개월 전에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부동산이랑 딱 맞네. 주변에 주식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지금 이거 영상 저희 공유 좀 해주세요. 네, 공유해서 같이 보자고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